쓰임새가 다양한 그랩 활용하기. You want to grab some breakfast? 자, 오늘은 데이 28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쓰임새가 다양한 그랩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겠는데요. 대표 문장은 You wanna grab some breakfast? 이겁니다.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아침 식사할래? 이런 뜻입니다. grab. 자, 그러면 grab이 어떻게 해서 그런 뜻이 되느냐? 자,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grab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첫 번째 문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I grabbed my handbag and car keys, 뭐뭐뭐, and headed out the front door. 어떤 분이 출근하는 상황인데요. 백이라든지 자동차 키를 집어들고 프론트도어로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움켜쥐다 집어들다라는 뜻이에요. grab이라는 게. 그쵸? grab. 두 번째도 똑같거든요. 나가는 길에 코트를 집어들다 할 때 grab a coat on the way out.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grab은 기본적으로 뭘 집다, 집어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대화에서는 grab이 다른 뜻으로 더 많이 써요.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I will go grab some beer from CU. 무슨 뜻일까요? 나 CU 가서 맥주 좀 사올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go grab 사이에는 원래 and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go see a doctor 이런 것처럼 병원에 가다 할 때 go see a doctor 이것처럼 go and see에서 and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I will go grab some beer는 나 나가서 CU 가서 맥주 좀 사올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량으로 뭘 구매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소주나 맥주 한 병이라든지 스낵 같은 걸 간단하게 사올 때는 grab을 정말 많이 써요. 말 그대로 집어서 오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요. 똑같은 뜻이거든요. I grabbed a burrito on the way home. 집에 오는 길에 burrito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뜻이 하나 나오는데 I will go grab another bite. 자, 이거보다도 bite를 좀 고칠게요. 이번에는 플레이트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어떤 상황일까? I will go grab another plate. 바로 뷔페에서 발생하는 대화예요. 그래서 한 접시를 다 먹은 어떤 분이 나 가서 한 접시 더 가져올게라고 할 때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grab을 써요. 오케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grab을 쓴다는 걸 알아두시고 grab a little sleep은 살짝 눈을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눈을 붙이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쓰는 원어민이 있고 안 쓰는 원어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의 말의 스타일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또 grab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grab의 문법적인 상황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이걸 보고 모델 examples로 가고 싶은데 grab은 삼형식으로 해서 바로 grab something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삼형식. 여러분 삼형식 뭔지 아시죠? 바로 동사 다음에 목적어 딱 하나가 나오는 거. 근데 grab me some beer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러면 야, 너 나 맥주 좀 사다 줄래? 라고 할 때 사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얘를. 그래서 I want you to 아니면 can you grab me some beer from CU? 이러면 CU에서 너 맥주 좀 사다가 줄래? 이렇게 사형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모델 examples에 나오거든요. 자, 좋습니다. 한번 많이 조금 두서가 없었는데 영어 관찰 일기에서 제가 grab의 어떤 뜻을 여러분과 공유했죠? 처음에는 움켜쥐다.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어디 가서 뭐를 많이 사는 건 아니고 가볍게 뭐 초콜릿이나 뭐 햄버거나 아니면 비어 같은 것을 사다라고 할 때. 또 마지막엔 또 하나 더 또 어떤 뜻이 있었죠? 누구에게 뭐를 사다 주다라고 할 때. 그런데 오늘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대표 표현에 뭐가 있었죠? 식사가 나올 때 그게 햄버거가 될 수도 있고 아침 식사가 될 수도 있는데 You wanna grab some breakfast? 이러면 간단하게 아침 식사할래라는 그 간단하게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것까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model examples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Model examples. 집에 오는 길에 밀가루 좀 사올 수 있어? 밀가루가 다 떨어졌어. 좋습니다.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하는 말인데요. 여보, 집에 오는 길에 밀가루 좀 사올 수 있어? 집에 밀가루가 다 떨어졌네? 이런 겁니다. 그럼 요거는 아주 쉬워요. 삼형식으로 그냥 쓰면 돼요. CU에서 뭐 좀 사올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자, 한번 영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같이? Can you? 보통은 여러분 buy를 많이 썼겠죠? Can you buy? 근데 그걸 안 쓰고 오늘 어떻게 했다? Can you grab some? 밀가루가 뭔가? flour. 맞죠? 그 다음에 집에 오는 길에라는 것은 다 압니다, 여러분. 뭐죠? On your way home이죠. On your way home. 한번 이 문장 따라해볼까요? Can you grab some flour on your way home? 멋지죠? 그랩은 구어에서 이렇게 뭘 사오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밀가루가 다 떨어졌다 할 때 보통은 여러분 뭐가 떨어졌다 할 때는 run out of something 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앞에서 밀가루가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는 그냥 we just ran out 하고 문장을 딱 끝내버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 두 문장 원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Can you grab some flour on your way home? We just ran out.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Can you grab some flour on your way home? We just ran out.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국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커피 한 잔 사서 들어갈까 했더니 안 되겠다. 저기 사람들 줄 좀 봐. 자, 들어보셨는데 지금 점심 식사를 한 직장인들끼리의 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저기 가서 커피 한 잔 사서 들어갈까 했는데 정말 안 되겠다. 사람들 줄 너무 많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때도 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부피가 크다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편의점에서 파는 라면이나 이런 유기 때문에 grab a coffee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러면은 원래는 복귀하기 전에 커피 한 잔 사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영작하면 좋을까? I wanted to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쓰라고 그랬죠? grab. 그렇죠. grab. 커피 한 잔이니까 a coffee. 그 다음에 사무실로 복귀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before going이라고 해도 되는데 heading back to work
head라는 동사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before heading back to work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I wanted to grab a coffee before heading back to work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커피라든지 물 이런 것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그죠? water, coffee 이런 것들 또 공기 이런 것들. 그런데 커피 한 잔 이럴 때는 다 셀 수 있어요. 비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어도 이게 액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셀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비어 하면 맥주 한 잔이에요. 따라서 커피 한 잔도 coffee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 wanted to grab a coffee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efore heading back to work. 근데 안 되겠다라는 문장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안 되겠다. 그렇죠. 이런 문장이 여러분을 괴롭힐 텐데 원어민들은 I don't think I ca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don't think I can. I can 다음에 뭐가 생략돼 있죠? I don't think I can grab a coffee. 이게 생략돼 있죠? 이렇게 앞에서 한번 언급된 동사들은 뒷문장에서 다시 언급하면 안 돼요. 이 습관 들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래서 I don't think I can 이렇게 했고 저기 사람들 줄 좀 봐는 look at that line이니까 너무 쉽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이런 건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아까 전에 우리 대표 문장에서 you wanna grab 다음에 breakfast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간단히 요기를 하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다, 요기하다는 뜻이거든요. 먹는 거. 근데 이때는 똑같이 음식이 나왔잖아요. 마실 음료긴 하지만. 그러면 이거는 커피를 먹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식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런 커피류는 야 커피 마실래? 이럴 때 그랩을 쓰지 않아. 그냥 말 그대로 커피를 한 잔 사온다는 뜻이에요. 다. 그래서 그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2번에 해당하는 영문 역시 성우의 음성으로 들어볼게요. I wanted to grab a coffee before heading back to work, but I don't think I can. Look at that line. 좋습니다. 자, 한번 저희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I wanted to grab a coffee. 끊고 before heading back to work. 끊고 but I don't think I can. 그 다음에 look at that line.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을 집에서 베껴쓰기를 하고 싶으면 제가 아까 전에 의미 단위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 I wanted to grab a coffee. 거기까지만 보고 여러분 이렇게 절대 베껴주면 안 돼요. I wanted to grab a coffee가 최소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I wanted to 하고 보고 다시 적었다가 그 다음에 grab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I wanted to grab a coffee까지는 기억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before heading back to work가 또 의미 단위죠. 그러면 또 두 번 정도 보고 눈에 익히고 다시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틀린 것은 다시 수정하고. 알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말 성우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우리 몇 명이서 워크숍 마치고 한잔 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한 잔?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2번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가 여기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생기긴 했네요. 자, 보세요. 우리 몇 명이서 워크숍 마치고 한잔 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한 잔? 이것은 동료끼리 연수원에 가서 워크숍을 하고 지금 오후 5시 반쯤 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야 오늘 6시에 워크숍 마치잖아. 우리 탐하고 존하고 나는 밖에 나가서 한잔 하려고 했는데 너 괜찮아? 너도 한 잔? 이런 말이죠. 이럴 때는 똑같은 음료라도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맥에서는 술을 사오다가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 grab some breakfast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꼭 제가 아까 말실수를 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꼭 이게 식사가 아니라 음료라 하더라도 문맥상 때로는 사오다, 때로는 한잔하다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같이 저랑 한번 해보면 우리는 할 것이다 워크숍 마치고 술을 자 해볼까? We are 그 다음에 going to 그 다음 보통은 drink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영작하면 이런 일이 많거든. drink alcohol 이렇게만 많이 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은 술은 알코올이나 리커고 마시다는 drink니까 drink alcohol 이런 영작을 많이 하는데 아메리칸들은 오히려 drink 대신에 grab을 쓰고 간단하게. 막 여러분 고주망태가 되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랩은 grab 다음에 어떻게 하죠? some drinks 이렇게 복수로 써버리면 이게 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we are going to go out and grab some drinks after the workshop 하고 너도 같이 한 잔이라는 문장을 보면 역시 우리는 다 어떤 영어를 하게? 자, 어떤 영어를 할까요, 여러분? How about you? 아니면 What about you라고 그래요. 한국인들은 맞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이렇게 안 했는지 맞죠? 그런데 구어 영어에서 야 너 생각 있니? 너 하고 싶니? 너도 조인 할 터? 이럴 때 원어민들은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 어떤 표현 많이 쓰게요? 바로 you down 이렇게. 이게 다른 챕터에서 대표 표현으로 이게 나와요. be up for something, be down for something이라고 그래서 이 원어민이 혹시라도 여러분 카카오톡이라든지 실제 스피킹에서 쭉 제안을 한 다음에 you down 이러면 야 너도 같이 조인할 터? 이런 뜻이 돼버린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저도 정확하진 않는데 왜 you down이 그런 뜻이 되었느냐를 한번 곱씹어 보면 옛날에 어떤 파티라든지 결혼식에 참석할 사람은 자기 이름을 적었대요. 그러면 적는 거를 write down a number, write down a name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논리적으로 좀 더 이해가 되죠. 왜 그런 뜻이 되는 건지. 그래서 너도 같이 조인할래? 너도 의향 있어라는 거 할 때 구어에서 you down이라고 하니까 down이 밑이다, 밑 아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잔하는 뭐다? grab some drink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couple of us are going to grab some drinks after the workshop. You down?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은 저는 we are 이렇게 영작을 했는데 책에는 a couple of us are going 이렇게 돼 있죠. 이 a couple of us라는 것은 some, several, a couple of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두세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a couple of days, 2, 3일. 그래서 우리 한 서너 명, 두세 명 이 정도가 나가서 뭘 먹겠다? you down 이라고 표현했네요. 자, 그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한국어 한번 들어보실게요. 나 서브웨이인데 너도 샌드위치 좀 사다 줄까? 좋습니다. 자, 여기는 나 지금 서브웨이다, 나 스타벅스다 이렇게 얘기했고 샌드위치 좀 사다 줄까? 자, 여러분 제가 영어 관찰 일기에서 그랩이라는 동사가 때로는 사명식, 때로는 사형식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사다가 주다라고 할 때는 사형식으로 써야 돼요. 그럼 문형은 어떻게 되죠? 그랩, 사람, something의 문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때 너도 샌드위치 좀 사다 줄까 하는 것을 바로 grab you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시면 나 지금 서브웨이다. 나 지금 한솥 도시락이다. 나 지금 스타벅스 할 때는 전사 뭘 쓸까요? I'm at Starbucks, Subway, 한솥 도시락. 항상 이렇게 S를 써야 돼요. 나 지금 롯데백화점에 할 때도 I'm at Lotte Department Store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너는 내가 이거 해주는 걸 원하니? 라는 문형 1번 Do you want me to 부정사 이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이 문장 전체 틀 안에 들어가는 사형식이 또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grab somebody something이에요. 그러면 재미난 설명 하나 드려볼게요. 이 문장 전체는 문장의 형식 중에 5형식이에요. 왜냐하면 want, 목적어, 목적보, me to 부정사. 그런데 to 부정사 안에 들어가는 문형은 다시 사형식이에요. grab somebody something. 오케이? 제가 문법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게 좀 싫은가요? 오케이. 자, 어떤 분들은 뭐 해야 하는데 그렇게 문법을 자세하게 사형식, 5형식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장은 do you want me to 이렇게 발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grab you a sandwic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rab you a sandwich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원어민 영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영어를 저랑 보면서 따라 한 다음에 원어민 음성을 들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I'm at Subway. Do you want me to grab your sandwich too? 너도 이런 말이니까. 그 다음에 while I'm here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사실. 자, 또 중요한 거는 Sam, want me 앞에 do you가 없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어 영어에서는 이런 걸 많이 생략하거든요. 그래서 want me to grab your sandwich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원어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I'm at Subway. Want me to grab you a sandwich too while I'm here?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집에 오는 길에 붕어빵 좀 사다 줘를 들어보시죠. 집에 오는 길에 붕어빵 좀 사다 줘. 좋습니다. 자, 이게 뭐 가족끼리 하는 메시지겠죠? 그죠? 동생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오빠에게 할 수도 있고 엄마에게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야, 너 집에 들어오는 길에 붕어빵 좀 사가지고 와. 사다 줘. 이때도 문장이 몇 형식 써야 된다? 4형식 써야 돼요. 4형식. 그러니까 grab me 붕어빵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문장 전체는 5형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상대에게 부탁을 할 때는 이 문형을 쓰면 너무 좋아요. I want you to 부정사. 그러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조금 복잡해지는데 Can you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Can you grab me some 붕어빵? 안 돼요, 쌤. 꼭 I want you to grab me some 붕어빵이라고만 해야 돼요 하는데 That can go either way. That can go either way는 둘 다 된다는 뜻이거든요. 둘 다 되는데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Can you 하면은 부탁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I want you to 하면 부탁보다 조금 더 세게 들려. 이렇게 좀 야 붕어 좀 사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따라서 can you가 조금 더 아쉬운 favor 부탁을 하는 느낌이고 I want you to do something, I want you to pick me up 하면 야 너 나 픽업 해가 약간은 명령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격의 없이 부탁보다는 좀 더 일방적인 부탁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느낌 차이 아시겠죠? 따라서 I want you to grab me some 붕어빵은 저도 사실 영어로 몰라요. 근데 실제 원민들에게 물어보면 물고기 같이 생긴 페이스트리라고 해서 fish shaped pastries라고 한대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는 on your way home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nt you to grab me some fish-shaped pastries on your way home. 자, 그러면 모범답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I want you to grab me some 뭐뭐뭐 on your way home.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I want you to grab me some fish-shaped pastries on your way home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발음은 I want you to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원어민 중에 I want you to 이렇게 치읓 발음이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I want you to grab me 이렇게 발음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grab이라는 동사가 대표 표현이 됐고 때로는 가볍게 식사를 하다 요기하다 grab breakfast 이런 것들 또 원래 뜻은 뭐였죠? grab a purse, grab something, grab a coat 하면 움켜쥐다 쥐다라는 뜻이고 이거 좀 확장적인 의미를 띄어서 나 CU에서 이거 살 거야 사서 갈 거야 할 때 I'm going to grab something from CU 이런 말이고 사가지고 올래라는 때는 사형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I want you to grab me something from CU, from Starbucks 하면 야 스타벅스에서 그거 좀 사와 이런 뜻이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스몰 토크로 학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Small talk.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랩 관련해서 스몰 토크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먼저 들어보시죠. 안녕, 헨리. 퇴근하고 우리랑 맥주 한잔 할래? 집에 가봐야 해. 다음에 하자. 자, 안녕 헨리. 퇴근하고 우리랑 맥주 한잔 할래? 하니까 헨리가 나 집에 가봐야 돼. maybe 다음에 하면 어떨까? 이런 뉘앙스죠. 자, 그러면은 오늘 grab이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할래 그 말이죠. 그래서 do you want to 다 좋습니다. grab a beer 맥주 한 잔. grab a beer after work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퇴근이라는 표현도 항상 이럴 때는 after work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학교 마치고도 after school. 그죠?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grab 간단하게 하니까 집에 가봐야 돼. 다음에 하자 이런 것은 I think I really need to. I should. 뭐 다 좋습니다. get home. 집에 가야 된다. get home. 이렇게 하시는 거죠. head home 해도 돼요. 집으로 향하다 해서. 그러면서 maybe next time.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은 먹다 하면 어떤 영어를 해왔다? eat. 마시다 하면 어떤 영어를 해왔다? drink. 그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먹다가 그랩이 될 수도 있고 드링크도 그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뭐 주문하다 하면은 그동안은 무조건 오더 이렇게 왔다. 하지만 많은 상황에서 get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아직은 불편할 수 있어요. 아직은 불편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감을 잡아가면서 그랩이 먹는 경우에는 거한 느낌은 무조건 아니다.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음성 한번 모범 한번 들어보시죠. Hey, Henry, you feel like grabbing a beer with us after work? I should really get home. Maybe next time. 좋습니다. 요 분은 약간 표현을 do you feel like 근데 do를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do you feel like grabbing a beer with me 아니면 with us after work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feel like ing 구문 여러분 아시죠? feel like ing 뭐가 내킨다 뭐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I should really get home 좀 강하게도 진짜 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죠. 간단하게 아침 먹을까요? 아니요. 시리얼을 한 그릇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요. 근데 커피는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아침 먹을까요? 라고 하니까 아니요, 저는 시리얼을 한 그릇 다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요. 근데 커피 한 잔이야? 좋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회사 생활할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이제 공장에 아침도 주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 차장님한테 차장님 가서 아침 간단하게 먹고 올래요? 이런 말을 할 때 딱 이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가 되겠습니다. 너무 거하게 말고요. 뭐 간단하게 빵하고 이런 거 잼 발라가지고 먹고 우유 한 잔 마시고 이런 거 그런 게 주로 그랩이죠. So you wanna grab some breakfast 하니까 괜찮습니다. 나 시리얼 한 그릇을 다 먹어서 배가 부르다면 제일 쉬운 표현 I'm full이에요, 사실은. 아니면 I'm not hungry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재미난 표현을 써서 이 원어민은 I'm pretty stuffed. 여러분 stuff라고 하는 것이 뭐를 채워 넣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다 채워져 버렸다는 얘기죠. 자, I'm pretty stuffed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부 학습자들이 제가 아는 원어민에게 이 표현 많이 쓰냐고 물으니까 안 쓴다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같은 미국인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심한 그 사투리 아니면은 지역의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연령대, 지역별로 쓰는 표현, 안 쓰는 표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I'm pretty stuffed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원어민도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원어민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두면 좋겠고 또 하나가 저는 커피는 좋다 할 때 막상 이런 걸 영어로 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크 테크레이라고 하는 영국 신사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I'm actually pretty stuffed, but you know coffee is fine 이렇게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근데 정말 좋은 커피는 전 좋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은 어떤 표현을 쓰면 되느냐? I'm up for coffee though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be up for라고 하는 것은 willing to do something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찬성이다, 좋다,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I'm up for coffee though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네가 사면은 난 뭐라도 괜찮으면 I'm up for anything 이렇게 할 수 있죠. I'm up for anything. 우리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I'm up for coffee though까지 붙여주면 진짜 네이티브스러운 어감이 살아나요. 왜냐하면 근데요 커피는 좋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됐죠? 자, 성우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모범답안. You want to grab some breakfast? Nah, I just had a big bowl of cereal and I'm pretty stuffed. I am up for coffee though. 좋습니다. You wanna grab some breakfast? 하니까 I just had 뭐 이때 had가 먹다라는 얘기고요. I'm pretty stuffed. I'm up for coffee though.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m up for coffee though. 안 보고 시작. I'm up for coffee though. 좋은 영어죠. 자, 세 번째 스몰 토크 한번 들어보시죠. 미안, 30분 늦을 것 같아. 그렇게나? 알았어. 스타벅스 가서 커피나 한 잔 사야겠다. 다행히 나 전자책 리더를 가져왔어. 자, 친구에게 카톡 메시지로 야 미안 나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하니까 야 30분이나 늦어? 알았어. 스타벅스 가서 커피나 한 잔 사야 되겠다. 다행히 나 그래도 전자책 리더기를 가져와서 그거나 읽고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어디에서 그랩을 쓰는 거죠? 바로 커피나 한 잔 사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역시나 그 사는 거는 buy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커피를 사거나 CU라고 하는 편의점 가서 스낵바를 사거나 이런 그랩을 더 많이 써요, 사실은. 실제로 제 예문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저하고 같이 작업하는 오래 작업했던 원어민 친구가 결국에는 저에게 항상 존댓말을 하고 그 예의를 차리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러면 Would you like me to grab you some chocolate bar from CU라고 저에게 카톡이 와요. 그러면 혹시 제가 CU 지금 들을 건데 CU에서 초콜릿 바 하나 사다 드릴까요? 이런 말이죠. 그럴 때도 grab이 삼형식으로 쓰면 그냥 구매하다고요. grab somebody something은 사다 드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가 좀 공손한 말투거든요.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grab you some chocolate bar from CU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럴 때도 grab을 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I'm going to go by 들른다는 얘기죠. Starbucks and grab some coffee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다행히도 나 이거 가져왔다 할 때 이 다행이다라는 표현 꾸준하게 우리 회화책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I'm glad I brought 그 다음에 전자책 reader with me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뭐를 가지고 가다 할 때 bring something with m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m really glad I brought ebook reader with me라고 하시면 완벽한 영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bring an umbrella 라고까지만 해도 되지만 with you in case it rains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비 올 줄 모르니까 우산 챙겨라라고 할 때 bring an umbrella with you in case it rains 이렇게 얘기하듯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30분 늦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은 I think I'm gonna be 30 minutes lat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모범답은 먼저 한번 보고 이번엔 들어볼게요. 자, 이런 표현이 감각적으로 들어있었고요. 그다음 이런 것도 은근히 어려웠고 go by, grab a coffee였고 I'm glad가 되겠습니다. 자, it looks like는 뭐냐면 지금 시계 같은 걸 보고 또 지하철 지금 사당역인지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it looks like를 쓰는 거예요. 이런 영어 상당히 좋죠. 실제로 원래는 it looks like는 정말 시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하면 야 하늘 보니까 흐리네. 오후에 비 오겠네. 이런 판단을 할 때 it looks like를 제일 많이 써요.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성우의 음성으로 영문 한번 들어보실까요? Sorry, it looks like I'll be 30 minutes late. That late? Okay, I'll go by Starbucks and grab a coffee. I'm glad I brought my ebook reader with me. 좋습니다. 여러분 그랩 앞으로도 꾸준히 제가 나올 때마다 리마인드 해드리겠지만 정말 요긴한 단어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랩이라는 단어. 리마인드라는 단어는 이제 다시 한번 일깨워주겠다.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예주는 것을 리마인드라고 하죠.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케이스 인 포인트 퍼더 스터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ses in point. 자, 여러분 많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케이스 이즈 인 포인트 그리고 퍼더 스터디즈를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케이스 이즈 인 포인트는 여행사가 고객들에게 하루 일정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에이전시가 이제 관광객들에게 일정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고 한글을 들어주십시오. 박물관 견학 후에 약 45분간 자유시간을 가진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자유롭게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입구 근처에 카페가 두세 군데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커피 한잔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한국말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박물관 견학한 후에 약 45분간 자유시간을 가진 후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자유롭게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입구 근처에 카페가 두세 군데 있는데 기다리시는 동안에 커피 한잔 하셔도 됩니다. 라고 안내하시는 분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서 그랩을 쓸 수 있을까? 이미 여러분 캐치하셨죠? 자유롭게 커피 한잔 하세요 라고 돼 있으면 최근에 배웠던 편안하게 뭐 하세요라는 표현과 오늘 배운 가볍게 뭘 한잔하다는 걸 put together 연결시키면 되죠. 그럼 뭐죠, 여러분? feel free to까지 딱 나왔고요. 한 잔 커피를 하다 grab a coffee. 간단하죠? 기다리시는 동안에. 여러분 뭐 하는 동안에 하는 것은 부사절을 이끄는 while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while you wai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크게 한번 따라해보자고요. 시작. feel free to grab a coffee while you wait.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feel free to grab a coffee while you wait.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인터넷 강의나 수업에서는 안 보고 따라하기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너무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하는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보고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베껴 적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왕이면 하나의 의미 단위로 기억하라. Feel free to grab a coffee까지 적고 while you wait 이렇게 적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앞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요. 저희가 박물관을 견학한 후에 45분간 자유시간을 가지겠다. 여러분들이 가질 거잖아요. 45분에. 그러면은 박물관 견학한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after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쓸 수 있는 것을 영어로는 절이라고 그래요. clause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after 다음에 명사 하나로 적는 것을 구라고 그래요. phrase. 그런데 그동안 제가 영어를 티칭하고 영어업계 종사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한국 학자들이 구로의 표현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구로의 표현이 왜 어려우냐? 간결하게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그냥 after we toured the museum 이렇게 하지 말고 after the museum tour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에게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간결하고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은 45분을 가지게 되니까 그냥 you를 주어로 잡으면 돼요. You will have 45 minutes of free time 이렇게 하시면 되죠. You will have 45 minutes of free time.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배울 게 생겼어요. 바로 45분간의 자유시간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45 minutes of free time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숫자와 행위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는 게 45분 운전해서 왔다라고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A 45 minute drive. 이렇게 45 minutes를 형용사처럼 쓴 다음에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 45 minute drive.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45 minutes를 하나의 명사로 잡고요. 중간에 of를 적고 driving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45 minutes of driving. 표현 방법이 좀 다르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을 쓴 거예요. You will have 45 minutes of free time. 이렇게. 예를 들어서 30분의 운동이라고 하면 어떨 때는 30-minute exercise 이렇게 수식의 형태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30 minutes of exercise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앞으로 리딩을 하거나 원어민이 글쓰기 하는데 보면은 좀 더 와닿을 것 같고 45분의 휴식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런 다음 장소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 방법은 일반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영작하면은 You will have 45 minutes of free time and then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아마. 아니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After 45 minutes of free time you 이렇게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원어민은 어떻게 했느냐. You will have 45 minutes of free time 그 다음에 before we move on to before를 썼어요.
그럼 해석하면 다음 장소로 move on to 이동하기 전에 45분 쉬게 됩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 2, 3번 영작이 다 맞는 건데 다 맞는 영어지만 세 번째 표현 방식에 우리 학습자들이 가장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you'll have 45 minutes of free time before you move on to 뭐뭐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동안은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된다 할 때 뭐 모범 답안을 보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면은 입구 근처에 카페가 두세 군데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 커피 하셔야 된다는 것은 아까 했죠. Feel free to grab a coffee while you wait고 두세 군데 있다는 것도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couple of cafes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near the entrance라고 표현하면 완벽해집니다. 자, 좋고요. 이제는 원어민의 음성으로 전체 영문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After the museum tour, you will have about 45 minutes of free time before we move on to our next location. You can look around more on your own. There are also a couple of cafes near the entrance, so feel free to grab a coffee while you wait.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복습 간단하게만 하면은 뭐죠, 여러분? 이렇게 before를 쓸 수 있는 것, 눈에 넣어놓기. 사실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구분해주고 싶은 것은 꼭 내 입에서 내일 당장 이렇게 나와야 될 것들이 있고 조금 여러분 몸에서 숙성이 돼야지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before는 지금 논리적으로 이해해도 나오려면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말 것.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move on to가 다음으로 이동하다라는 뜻이고 look around가 여기저기 보다고 on your own은 자기 혼자서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세 개 할 때 a couple of 배웠죠? 오늘 대표 표현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Feel free to grab a coffee while you wait라고 외워두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further studies로 한번 가볼 텐데요. further studies. 자, further studies에서는 오늘 어떤 공부를 해볼까? 자, 어떤 공부를 해볼까? 바로 어디에서 제가 착안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grab 동사를 쓸 때 제가 사형식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나세요? 그러면 사형식이라는 게 영어로 뭔가요? 정확하게 문법 형태가 어떻게 되죠? 동사가 나오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일 거예요. 그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입니다. 그래서 grab이라는 동사가 대표적으로 사형식을 취하는 건데 grab 다음에 somebody something이라고 그랬죠? grab somebody something. 맞죠? 그러면 이런 사형식을 띄는 게 get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get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형식 동사를 잘 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 거의 매일 쓸 일이 발생하거든. 특히나 get 동사의 경우에. get me something, get me something, get somebody something. 자,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A, B 대화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 제가 한글 읽어볼게요. 뭐 사다 줄까요? 이러니까 오는 길에 커피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얘도 누구에게 뭘 사다 주자라는 거죠. 의문문도. A번도. 그 다음 두 번째도 나에게 커피를 좀 사다 달라니까 사형식이죠. 이럴 때는 무조건 사형식 구문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 영작을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볼게요. 아내 생일 선물로 노트북을 해줄까 생각해요.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여러분 어떤 문형을 써야 될까? 그렇죠. Get my wife a laptop이 모범 답안이에요. 이게 사형식인데 get 다음에 my wife 사람 나왔죠. laptop something 나왔죠. 그러면은 이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 I was thinking of giving my wife a laptop 하면 안 돼요, 쌤? 다른 거예요. give라는 것은 사서 주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누구에게 주다거든요. 근데 get somebody something을 해줘야지만 꼭 사지 않더라도 얻어서 주건, 구매를 해서 주건, 구해서 주건, 누구에게 뭐를 주다라고 할 때는 get을 써줘야 돼요. give는 너무 물리적으로 뭘 건네주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주다 할 때 hand somebody something 이런 것처럼. 근데 get은 항상 이런 것처럼 나 아내 생일 선물로 노트북을 해줄까 생각해라고 하면 I was thinking of 그 다음에 getting my wife 그 다음에 a laptop for her birthday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느낌 오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I was thinking of가 뭐를 고민 중이다, 뭐 할까 싶다 정도의 뉘앙스고 그 다음에 사형식으로 getting my wife something이라고 항상 써야 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문맥상 아내에게 랩탑을 선물하겠다는 것은 사서 준다는 얘기겠죠? 이럴 때 사형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A, B 문장 역시나 뭐 사다 줄까요? 하니까 오는 길에 커피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하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질문이죠.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하니까 B번이 좀 미안한 마음으로 Do you mind grabbing me some coffee on your way? 라고 했죠. 그러면 grab somebody something이라고 해서 사오다. 맞죠? 그런데 A번 의문문이 문법적 틀이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쓰면 사형식이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형식 get 동사를 어떻게 쓴다고 그랬습니까? get, 사람, 물건.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get, 사람까지는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죠? 근데 something, 물건은 어디가 있습니까? 의문문이니까 문장 앞으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럴 때 시각적으로 흔들리고 이것이 입에 안 붙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통째로 완전히 외울 것을 제가 권장드립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주도로 놀러 왔어요. 지금 여행을. 부모님에게 카톡을 보내보세요. 엄마 아빠 나 뭐 사다 줄까? 이러면은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맞죠? 바로 이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귤을 사다 드렸다 그러면 I got my parents some tangerin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get somebody something 맞죠? 그래서 이 사형식은 사실은 저는 매일 써요. 원어민들에게. 왜냐? 쓸 일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영어를 어드밴스 레벨로 가면은 진짜 이 말을 범용성이 넓게 폭넓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억나는 것이 여담이긴 한데 제가 학생 몇 분을 제가 친한 원어민에게 과외를 소개시켜줬더니만 저한테 카톡으로 Thank you for getting me.
getting me a tutoring job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게시 이런 직관적 get somebody something 이것이 추상적으로 변한 거거든요. 나에게 이런 과외자리를 물어다줘서 고맙다 할 때 thank you for getting me this tutoring job. 그런 영어가 바로 네이티브 영어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 회화책을 쓰면서도 느꼈고 또 중점을 뒀고 강의를 통해서도 늘 강조하는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려운 단어도 외워야 된다. 하지만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쉬운 걸로 폭넓게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투트랙 방식으로 공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고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면 그랩의 새로운 하나의 용례를 공유하고자 이걸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택시를 타고 출근한다. 이런 것과 뭐 망원동에서는 밤에 택시 잡기가 참 어려워요. 이거랑 좀 표현법이 다른 거 못 느끼세요? 좀 느껴지시죠? 첫 번째 A번에서는 택시를 타다는 수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니? 택시를 타니? 서브웨이를 타니? 이런 수단이죠. 그때는 무조건 take를 써야 돼요. 그래서 I take a taxi to work 이런 식으로 take a taxi, take the subway 이렇게 반드시 take를 써주셔야 됩니다. take a bus. 그런데 B번은 수단이 아니잖아요. 택시 자체를 잡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럴 때는 grab a taxi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grab a taxi. 그래서 1번 예문에 저는 매일 택시를 타고 출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I take a taxi every day to wor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드나잇이 넘으면 강남에서 택시 잡기가 어려울 땐 수단이 아니죠. 야 버스 타니 택시 타니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It's very hard to grab a taxi. 잡다. 정말 잡는 행위가 강조되죠. In Gangnam after midnight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물론 길거리에서 택시를 불러서 잡는 걸 hail이라고도 해요. H-A-I-L이라고 해서. 근데 grab이 훨씬 보편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네, grabbing a taxi is hard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좋습니다. 자 역시 오늘 grab이라는 동사 여러분 어떠십니까? 움켜쥐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랩이 간단한 뭐 이런 걸 하다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Day 29.